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잘 성공적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천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죠? 예,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고, 반서 피고, 저희 측 의뢰인 우리 여자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 피고, 반서 원고는 남자 측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한 모임에서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요. 네. 동거를 하다가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후 술을 자주 마시고 술을 마시는 말다툼이 생기면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며 싸움이 잦았습니다. 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배를 차는 행위 등을 하면서 둘의 사이는 되게 나빠졌고요. 네. 이에 원고는 집을 나와 친정에 머물고 피고가 원고에게 찾아와 잘못했다고 각서를 써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다시 피고의 폭행이 계속 있었고요. 둘의 다툼으로 인하여 별거까지 되고 마침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예전의 사건이긴 한데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제 실제 사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사건. 원고가 저희 측 의뢰인이었죠, 아내분.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위자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분할도 받고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도 저희한테 이제 지정이 된 성공적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의 특징은 이제 모임에서 만났는데 술을 너무 자주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너무 자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면 또 소리를 지르고 욕설도 하고 싸움까지 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는데 배를 차는 거예요. 배. 아니 김대희 생각해보세요. 이제 만약에 남편이나 생각하기 싫겠지만 때리는데 배를 발로 찼다.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이혼. 바로 이혼이죠. 심지어는요, 뭐 이 사건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임신한 아내의 배를 차는 남편도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냥 일반 우리 아내의 배를 차는 것도 굉장히 심한 폭행인데 임신한 여자의 배를 찼다. 이걸 말하는 거의 살인 미수예요. 유사까지 되고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놓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아세요? 그 아이를 키우겠다. 신권 양육을 주장하는 그런 파람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죠.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자, 어찌됐건 이 사건은 임신한 아내의 배를 찬 건 아니다. 어쨌든 배를 차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원고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소송까지 한 그런 사건인데 당연히 저희가 이제 승소할 수 있었죠. 증거도 내고 이제 각서까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잘못하면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부인도 마찬가지고 각서를 받고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는 거예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 어떤 잘못을 했다 이 각서를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각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제가 각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 각서 판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각서를 받을 경우에는 A4 용지에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A4 용지 있죠? A4 용지에다가 이제 제목을 각서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잘못했다, 때렸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때렸다는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 배를 뭐 한 차례 때렸습니다. 아니면 아내가 뭐 외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내용을 이제 적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벌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때릴 경우에는 뭐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효력이 있고 나중에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이혼 재판할 경우에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해요? 안 때렸다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각서가 만약에 있다. 본인이 때린 게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 어떻게 보면 진단서보다 더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진단서는 사실 누가 때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각서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반드시 이름을 적는 거죠. 뭐 잘못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각서를 다 썼는데 도장을 안 찍는다? 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서명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각서에 쓰고 뭐 전 재산을 다 양도한다 그렇게 쓰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효력은 없어요. 뭐 이게 심히 부당한 내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집이 하나 있는데 뭐 한 번 잘못했다고 모든 재산을 다 양도한다 그렇게 쓰는 거는 좀 부당하게 불리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 각서는 성인 간의 합의서예요. 성인 간의 합의서는 이제 효력이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문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순간 일반인 간에는 그게 거의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판에도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하지만 부부간의 합의서는 약간 달라서 예전에는 부부간의 이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부간의 각서 효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 사건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재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집을 이 부동산을 뭐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이거는 혼인 전에 원래 내 재산이다. 그걸 특유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혼인 전의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다. 특유 재산이다. 못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나 혼인 전의 재산은 받을 수가 없을까요?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도가 만약에 입증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기여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다. 아니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지 1년도 안 됐다. 뭐 상대방 사실 배우자가 기여도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받을 대상은 안 되지만 결혼한 지 10년 됐다. 부모님이 물려준 10년 됐다. 그리고 그동안 가격이 계속 올랐다. 이 경우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 노력이 있다. 재산 유지에 있으면은 이제 그 기여도가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판례도 거기서 인정이 됐어요. 상대방이 혼인전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도 그래서 이 아내분이 상대방의 혼인전 재산도 재산 분할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드려요. 만약에 시부모님이 건물이라든지 물려주시면 빨리 가서 건물 계단 청소를 하시라고. 이렇게 기여한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청소도 하고 세입자도 관리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 기여도가 또 인정이 되거든요. 그 적극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인철 변호사의 승소 사건 말씀드렸는데 각서를 물론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죠. 왜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을 왜 때립니까? 때리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행동이에요. 제가 보기엔. 자기보다 특히 약한 사람 절대 때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만큼 세상에 비겁한 행동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